어, 의대나 뭐 치대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치대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022학년도의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2022학년도의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이랑 2022를 이렇게 나눠서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권역을 몇 개 나눠놨어요. 구역을 몇 개 나눠놨는데, 저기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흔히 메이저라고 부르는 5개 대학입니다. 5개 대학 메이저고, 그 밑에를 이제 주요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순천향대나 인제대나 한림대 뭐 저런 데는 지방에 있는 학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점수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실 수 있을 텐데 조금 저기 주요대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지방 국립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에는 국립대와 사립대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입시 결과 자체가. 그래서 국립대랑 사립대 저렇게 돼 있는데 이 표를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겠다고 생각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저렇게 권역이 저렇게 나뉘어지거나 이렇게 몇 개의 구역으로 저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막연하게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렇게 구역을 나눠서 보시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렇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성적순으로 저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하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정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있는 특별전형의 인원들을 다 합쳐서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전형은 어차피 여기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말씀 나누고 있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전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의 정원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정원이 뭐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38명인 경우도 있고 뭐 13명, 12명, 9명 이렇게 존재하니까 다 합치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냥 60명은 별로 많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에 60명이면 되게 비율상으로 봐도 그렇고 의미가 조금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울산대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는 순천향대, 인제대, 그 한림대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오면 급격하게 숫자가 100단위로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71, 근데 여기 갑자기 276, 227 이렇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 번째 권역하고 네 번째 권역의 원래는 여기만 있고 여기는 표가 없어야 되는데 울대가 이제 메이저 의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룡이라고 흔히 부르는 순천향대, 민제대, 한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데 이 1, 2그룹과 3, 4그룹을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인재 수시 전형하고 지역인재 정시 전형인데 여기 지금 5% 오신 분들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는 전형입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지역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합쳐도 거의 5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의대 정원에서 500 정도의 인원이 빠져야 되는 거. 500이 넘죠. 예, 그러니까 거의 500, 600에 가까운 인원을 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원이 가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원이라는 개념을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애가 쓸 수 없는 정원은 정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뭐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정원은 의미가 없는 정원이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요. 세 번째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의도는 제가 음영색을 칠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음영색을 칠해 놓은 게 있는데 메이저에 보시면 음영색을 칠해 놓은 거가 종합하고 수능이거든요. 근데 종합이 선발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수능이에요. 근데 두 번째 권역으로 내려오시면 바뀌었죠. 똑같이 종합과 수능이 있는 건 똑같은데 종합이 더 많고 수능이 더 많고 그 다음이 종합이에요. 근데 세 번째 지방 국립대로 오면
첫 번째 선발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지역인재 수시예요. 예. 그 다음에 수능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거든요. 근데 지방 사립대로 가면 이게 또 바뀌어요. 지방 사립대로 가면 수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구조냐면은 지역인재라는 건 그 지역에 우수한 애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개만 비교를 해봐도 수시가 되게 높다는 거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지역인재 수시로 애들을 받는 것보다 정시로 수능 위주로 받는 게 전국의 우수한 애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지방 공립대는 지방에 있는 애들도 지역에 있는 애들도 가기 때문에 여기 수시로 많이 뽑으면 그만큼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이걸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치대도 똑같고 약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치대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약대도 이렇게 권역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 치대, 그다음 지방 사립대 치대, 그리고 서울권이나 수도권 치대가 있다. 그러면 서울권이나 수도권 치대는 이렇게 두 개가 음영이 처리가 될 거고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랑 지방 사립대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권역이 칠해질 텐데 이게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치대도. 근데 심지어 약대도 똑같습니다. 약대도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약대는 오늘 제가 없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약대도 4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약대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그 의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한 수는 제가 뺀 게 지금 뭐 여기 의대관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한 수는 약간 다릅니다. 그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치대 약대는 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근데 이 4개의 권역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수능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등이든 2등이든 수능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권역이든. 그러니까 그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 두 개 권역에서 마무리되고 일로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보시면 26.7%에서 32.7%가 됐고 42.5%, 46.4%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수능 위주가 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가 느는 게 여기가 늘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느는 건 여기서 늘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를 지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여기가 늘어서 여기 가는 애들이 늘어야 여기 자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여기를 갈 수 없더라도 여기가 느는 건 우리 애한테 좋은 일이에요. 우리 애가 여기밖에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늘게 되면 여기에 만족하는 애들이 여기를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리가 그만큼 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만족해야 되는 애들이 여기를 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인원이 하나도 늘지 않아도 인원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가 수능 위주가 25명이 늘어요. 지금 보시면 111명에서 136명에서 25명이 늘어요. 그러면 이 25명은 여기 만족돼야 되는 25명이 여기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25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25자리가 여기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25자리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 지금 3명이 느는 걸로 보이잖아요. 220명에서 223명이니까 3명이 느는 거지만 실제로는 28명이 느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도 늘거든요. 뭔지 이해되시죠? 여기도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런 상황에서 보면 여기는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10명이 줄지만 이 10명이 줄어드는 거를 이 위에서 만회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종합전형의 비율이 64.3%로 높았다가 51%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메이저가 아니면 종합전형으로 애들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그 메이저 의대를 갈 정도의 학교 활동과 내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기를 가려고 하겠냐고요. 가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뽑아도 애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교과로밖에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보면 세 번째 권역에서 교과가 확 뛰잖아요. 비율 자체가. 그 네 번째 권역도 교과로 뽑아야 그나마 애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결국 수능으로 늘리면서 교과 이게 종합을 줄이고 여기도 수능으로 늘리면서 종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냉정하게 말하면 저기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밑에는 수능을 마음껏 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애들이 여기까지 기다려서 원서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받으면 좀 이상한 애들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들이 저런 걸 짤 때 저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치대도 보면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의대고 의대가 지금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두 줄인데 치대도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갖는데 놀랍도록 일치하는 게 여기는 36.6%고 여기는 30.8%고 여기는 41.2%고 여기는 25.1%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사립대 치대도 지역인재 수시로 애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정시로 애들을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우수한 애들을 확보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제 여기는 이제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를 따로 떼지 않았기 때문에 치대가 이제 숫자가 훨씬 적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봤을 때 정시가 좀 많은 거죠. 특히 잘 보시면 종합이 1등에서 수능이 1등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약대는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룹으로. 네 그룹 나누면 주소가 서울인 곳, 그래서 3, 6대 뭐 이런 곳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대는 37개인데 지금 현재 발표된 곳은 32곳입니다. 약대는. 32곳이 6년제로 전환을 하는데 그 6년제 전환 32곳 중에서 주소가 서울인 곳,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국립, 그다음에 지방사립. 그러면 아까 의대랑 똑같은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약대는 전체 약대 총정원 중에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이 42%예요. 그러면 그 42%는 지역 인재 수시와 정시까지 다 합쳐서 100%를 만들 때 42%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되게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개 전형뿐만 아니라 이 두 개 전형까지 다 합쳤을 때 4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지금 다 합쳐도 42% 넘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약대도 42%, 그러니까 거의 50% 가깝게 의대 치대는 원래부터 수능 위주 선발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 이제 지난번에 이게 세 번째죠. 윈터가. 첫 번째 제가 하고 두 번째 제가 안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랑 다르게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2020학년도예요. 그러니까 2021학년도 아니고 2020학년도 정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는 저런 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수시는 대학 간의 서열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대학과 요 대학인데 그러면 요 대학이 높고 요 대학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서열인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서열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과는 이렇게 비슷하거나 뒤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수시라는 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시는 애들이 자기 점수를 가지고 1점도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여기를 쓸 수 있으면 어떻게든 써요. 쓰고 기다리든 어떻게든 써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이제 지원도 안 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까지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화면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색깔을 제가 다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부족한 게 뭐냐면 정시의 관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정시에 군이 나눠져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군별로도 나눠져 있고요. 색깔이 다 칠해져 있잖아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제가 아까 4개 권역으로 나눴잖아요. 4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그 4개 권역 여기 색깔이 4개예요. 지금. 그래서 그 4개 권역으로 나눈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을 2020학년도 이상현상을 보였던 데는 울산대입니다.
울산대가 원래 저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울산대가 저기 있으면 안 되고 울산대가 가톨릭대 성균관대 자리에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표를 그리기 되게 어려워야 되거든요. 근데 울산대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저거는 이상현상이에요. 펑크죠, 펑크.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안 끝나고 이 뒤에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붙은 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0.1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0.15를 넘어가지 않는데 저게 위에 제가 이렇게 위에 써놨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시죠? 저게 상위 누적 백분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 전체의 0.3% 안에 들면 갈 수 있는 곳이고 0.7% 안에 들면 갈 수 있는 데고 1% 안에 들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게 근데 이거는 지원 가능선이 아니고요. 끝선이에요. 끝선. 마지막 합격자예요. 마지막 합격자. 의대관이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외과 의대관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끝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배치표를 관장하는데 배치표에 저렇게 못 나요. 울산대를 저렇게 못 나요. 배치표에 울산대를 놓으면 0.12 이렇게 놓지. 왜냐면 배치표는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대관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의대관에서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회색 부분, 회색이 보이세요? 네, 회색 부분을 보시면 다 이렇게 후반부 쪽에 있잖아요. 저게 지방사립대예요. 노란색 부분은 지방국립대예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데가 아까 수도권 주요 의대. 그 다음에 분홍색 계열로 돼 있는 게 메이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적 순으로 되는 거죠. 왜 순천향이 저렇게 인기냐? 지방에 있는데. 왜 인기냐? 다군에 쓸 데가 없잖아요. 다군에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근데 색이 5개잖아요. 아까 제가 4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색이 5개잖아요. 녹색 계열에 있는 3개의 대학이 삼룡이라고 불리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사립은 아니고 그렇다고 수도권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 저기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점수가 좋아요. 그럼 순천향이 왜 점수가 좋으냐? 순천향은 100분위 반영하고 인하대는 표준점수 반영하거든요. 그럼 100분위가 뛰어난 애가 다군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순천향밖에 없고 표준점수로 대학을 간화군에 지원한 애가 다군에 쓸 때가 인하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하대와 순천향대 점수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게 몇 년 되다 보면 순천향대가 좋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가천대 위치가 저렇게 위에 있는 게 가천대가 나군에 지금 고대 바로 다음에 가천대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네. 간화군 여기까지요. 울대, 중대 저기까지 100분위 반영하는 데가 가천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분위가 뛰어난 애가 쓸 수 있는 100분위가 되게 뛰어난 애가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가천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게 정시적 관점이 되게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을 봤을 때 100분위 100이 표준 점수 3개, 4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해마다. 그러니까 143, 142, 141, 142 모두 100분위 100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140점에 100분위 100인 애는 표준점수 대학에 가면 143에게 지잖아요. 근데 100분위 반영 대학에 가면 동점이 돼버려요. 그럼 140에 100분위 100이라는 얘기는 원점수가 96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6점을 시험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점 받은 애보다 더 많이 틀린 애인데 가천대 가면 동점이라니까요. 그럼 그런 애들이 다 가천대를 쓰잖아요. 그럼 가천대는 진짜로 100분위 100인 애들만 다 모여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가천대 의대가 그래서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역학적 구조가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놓고 그냥 저 결과만 놓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대를 쓸 때는 1% 박힌 경우에는 의대를 잘 안 씁니다. 쓴다 그러면 맞아 죽는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고신대가 이렇게 이 밑에 뚫려 있는 거는 고신대는 영어가 2등급이면 불합격이에요. 감점이 있는 게 아니라 2등급이면 그냥 불합격입니다. 정시에서. 그러면 영어가 1등급이면서 이 앞에 성적이 아닌 애들이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선이 해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1.5%가 고신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배치표에도 이거를 고신대를 여기다 1.5%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치대도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은 1.3% 요 정도 선이 끝선이 되는 건데 보통은 치대는 1.2% 정도로 잡는 거죠. 근데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위에 거랑 같아 보이시면 전혀 안 그래요. 위에 거는 0.3, 0.7, 1 이렇잖아요. 이 누적 퍼센트 자체가. 근데 밑에 있는 거는 0.85부터 1.31이에요. 저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0.85부터 1.31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밝혀진 사실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0.85는 과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적을 0%부터 100%까지 내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릅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그런 데 나오는 누적은 20% 안쪽으로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들 기준은 수학이에요. 수학과 기준의 누적이 나와요. 저희는 과탐 기준의 누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누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100등은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잖아요. 수학과의 분모와 과탐의 분모가 다르고 수학과와 과탐을 비교하면 과탐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명의 1등하고 90명의 1등은 비율을 계산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100명의 1등은 1%지만 90명의 1등은 1점 몇 %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0.85면 그렇게 수학 기준으로 하면 저 숫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저기는 옳고 여기는 그르고 여기는 옳고 저기는 그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가 끝이다라고 하면 수학과 기준 누적으로 하면 1.2%나 1.15%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1.15%는 맞고 1%는 틀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이게 누적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숫자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의 틀이다. 그리고 저런 식으로 잘 보시면 노란색이 가군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북대 하나 빼고 전부 다 노란색은 가군에 있잖아요. 국립대 의대는 가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상위권은 다 나군에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는 다 나군에 있습니다. 근데 국립대 의대는 다 가군에 있어요. 그래서 국립대 의대의 점수가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국립대 의대 점수가 하락하는 거는 얘네를 쓴 애들이 나군의 어딘가에 안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나군의 어딘가에 안정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국립대 의대를 잡으면 여기서 추합이 일어나고 그럼 여기로 애들이 다 등록을 하면 여기서 추합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뒷단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거죠. 그게 경희대 의대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메이저를 쓴 애들이 그 다음에 여기서 붙어야 되니까 어딘가를 써야 되는데 그때 중대보다 경희대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중대의대보다 경희대의대 점수가 높은 겁니다.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년 이맘때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여기서 상세 지원 설명할 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도 이제 상세 지원 설명 여기서 할 건데 의대 상세 지원 설명회를 의대관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31일? 31일 날, 12월 31일 날 2시. 제 기억이 맞다면 31일 날 2시에 의대관 상세 지원 설명회, 그러니까 의치대 상세 지원 설명회를 할 겁니다. 올해 2021 관련해서 그렇게 할 건데 이제 그때도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역학 구조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일렬로 쭉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기가 왜 저렇게 높은가 이런 게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립대 의대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 회색이 다군에 엄청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란색은 가군에 많은데 회색은 다군에 많잖아요. 그러면 다군에 얘네들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군에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대는 강릉 원주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군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가
무슨 사고가 나서 안 붙는 애들이 여기를 안정으로 썼을 텐데 저기가 안 되면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애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군에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이들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내년에 이렇게 바뀔 때 한 가지만 제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 표준화라는 거는 표준 점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통 과목으로 표준 점수 200점 만점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고요. 선택 과목으로 200점 만점짜리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개의 과목이 똑같은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26점, 26점, 26점이 동일한 26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그 해 시험의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그 시험을 보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그 26점의 가치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점을 받은 애들이 0.02%밖에 안 될 때 26점과 26점을 받은 애들이 1%대의 26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얘네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난이도도 있지만 이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점수가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단의 성격을 고려해야 되는데, 즉 이 집단의 선택 과목 집단의 속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선택 과목 집단의 속성을 반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미적과 기하다. 그럼 미적과 기하 중에 어떤 걸 더 잘했다를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완전 집단이 다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으로 보는 공통 과목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적 집단보다 기하 집단이 더 우수한 집단이 맞다면 얘네들이 같이 본 공통 과목의 평균은 기하가 더 높아야 되고 미적이 더 낮아야 될 거예요. 근데 기하가 우수한 집단이 맞다면 얘네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는 더 적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더 적게 나올 거고 미적은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기하의 적은 표준 편차와, 그러니까 기하 선택자의 공통 과목의 적은 표준 편차와 공통 과목의 높은 평균을 더하고 이걸 곱하는 거예요. 근데 미적은 얘는 크고 얘는 작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하는 이건 작고 이건 크잖아요. 그래서 기하가 유리한 게 아니라 미적은 얘가 크고 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곱하는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는 숫자가 기하는 작고 더하는 숫자가 기하는 클 거예요. 근데 미적은 반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 예상이 맞다면, 기하가 우수한 집단이 맞다면 편차는 크고 곱하는 숫자는 크고 평균은 낮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곱하고 더해서 나오는 숫자는 두 과목이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불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정 원점수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 원점수를 미적 기하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확통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 26점은 조정 원점수가 57이고 미적 26점은 조정 원점수가 56이고 기하는 55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이 점수를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이걸 다시 표준 점수로 만드는 거예요. 표준화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통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셋의 유불리를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를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도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고 얘도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잖아요. 근데 수학의 표준 점수가 200점이어야지 400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는 0.74를 곱하고 이 뒤에는 0.26을 곱해서, 또는 0.75를 곱하고 0.25를 곱해가지고 반영 비율 합산을 해요. 배점 반영 비율 합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과정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얘가 130이고 얘가 120이에요. 어떤 애가 그렇게 받았어요. 표준 점수 계산했더니 130, 120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120, 130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30, 120 받고 120, 130 받으면 그냥 단순 합치면 250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배점 반영 비율을 한다는 얘기는 130에 0.74를 곱하고 120에 0.26을 곱하는 거고, 120에 0.74를 곱하고 130에 0.26을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130, 120이내는 130에 가깝게, 120, 130이내는 120에 가깝게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30, 120 받은 애는 127이나 128이 나올 거고, 120, 130 받은 애는 122, 123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통 과목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적과 기하 중에 뭐 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유불리가 있지 않냐? 있죠. 유불리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최대 표준 점수 2점? 최대. 그러니까 기하를 선택해서 만점 받고 미적을 선택해서 만점을 받았는데 얘네 둘의 점수, 표준 점수, 계산된 표준 점수가 2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최대. 네. 일단 만점 받고 얘기하자고. 하나 틀리면 똑같다고 그냥. 네.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왔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속성에 대한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하가 우수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가혹하죠. 이런 걸 이해시키려고 하는 저도 이상하고 이해하시려는 분들도 이상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가 우수한 집단이니까 공통 과목의 평균이 얘네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우수한 집단이니까 선택 과목의 평균도 얘네가 높을 거예요. 기하 자체도 잘 봤을 거라고. 근데 얘네가 우수한 집단이니까 균일한 집단이니까 얘네가 표준 편차 적겠죠. 저렇게 해서 하면요, 미적이 이겨요. 저렇게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미적이 이긴다고요. 미적이 이기잖아요. 만점인데 142, 143이잖아요. 곱하는 수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점 이 더하는 수보다 더하는 수랑 곱하는 수가 둘 다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럼 무조건 곱하는 수가 이겨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숫자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15로 바꾸고 이거를 뭐 38로 바꾼다. 그럼 기하가 이길 수도 있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곱하는 수랑 더하는 수를 바꾸게 되면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97을 잘 보시면 97의 점수 구조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3점짜리 하나를 공통 과목에서 틀리냐 선택 과목에서 틀리냐에 따라서 71, 26일 수도 있고 74, 23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근데 미적 점수를 보면 71, 26은 140이고 74, 23은 141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다 맞는 게 점수가 더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표를 두 개 더 보여드릴 텐데 그 두 개 다 97점 저 두 개는 미적은 140, 141로 저렇게 고정돼 버린다. 근데 만약 기하가 우수한 집단인 건 맞는데 그해 기하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기하 평균이 떨어질 거고 근데 똑같이 못 보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만점을 받았다면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니까 기하를 잘 본 애가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표준 점수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기하가 유리해요. 최대 2점까지 유리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3점짜리 하나를 틀리고 여기를 만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하의 만점과 평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저희가 이걸 하다가 또 하나의 가정이 필요했어요. 어떤 가정이 필요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기하가 아주 뭐한 애들이 집합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수한 집단이 간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하는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이나 확통과는 좀 다른 성격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수투, 미적과는 기하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기하를 좋아하는 애들이 좀 특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즉 기하를 매니아만 모여. 기하만 좋아하는 애만 모이는 거야. 수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얘네는 기하는 잘하겠지만 공통 과목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적보다 공통 과목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떨어지고 그렇죠? 표준 편차도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하는 잘하니까 평균은 올라가고 표준 편차가 적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럴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 기하가 유리해요. 근데 여기 가면 똑같잖아, 그냥. 여기 똑같고. 그래서 80점 밑으로 가면 미적이 이겨요. 저게 늘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수대에 따라서.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 애가 97점을 맞아올 수는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97점을 맞아올 수 있죠. 근데 전국의 우수한 애들을 기하로 다 모을 수 있냐고요, 우리 애가. 못 모으지 않나요? 아니면 전국의 기하 매니아를 다 모아서 기하를 시켜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하 시험을 평가원을 억압해가지고 기하 시험을 어렵게 내요. 우리의 점수 잘 따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애가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저거는. 그래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도 100개 넘게 시뮬레이션을 해도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결론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라고 안 써놨잖아요. 보통 잘하는 거라고 하면 또 그러시거든요. 또 잘하는 게 없다고 들 중에. 그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초점인 거고,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공통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최대한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저 원칙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저 원칙을 지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랑 상관없지만 대치동에 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문과인데 확통보다 미적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확통이 제일 논할 수도 있습니다. 만점을 받는다면. 왜냐하면 확통 집단의 공통과목 평균은 이거보다 훨씬 낮고 표준 편차는 훨씬 벌어질 테니까 곱하는 숫자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확통이 제일 이득을 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미적으로 그럼 확통과 미적을 이렇게 나왔을 때 미적이 표준 점수가 높다라는 전제에서 저걸 한다는 얘기는 걔가 확통 점수를 미적과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확통 만점 받는 애가 미적 가면 미적 그냥 무조건 딱 만점 받냐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를 확통 미적의 관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미적 기하의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기하가 유리하대. 그렇다고 기하가 무조건 다 만점 받냐고요. 만점 받아오고 얘기하라고. 만점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자연계 상위권의 화두가 이건데 이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자연계 상위권이 갑자기 이제 2년 동안 미적이냐 기하냐를 계속 물어보시다가 이제 지쳤지. 미적과 기하를 물어보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음이 생겼는데 엄매와 하작 중에 어떤 걸 하냐.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돌죠. 자연계 상위권은 답이 똑똑 떨어지는 걸 좋아하니 답이 똑똑 떨어지는 엄매를 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어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장님도 국어 출신인데 저도 국어 출신이라 원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매체가 어디 답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까? 매체 답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는 답이 떨어지죠. 공부한 만큼 결과도 나오죠. 근데 매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매체는 기출 문제도 없습니다. 화작은 기출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학원의 많은 수업들은 엄매가 깔릴 거거든요. 화작이 안 깔릴 거야. 그러면 무슨 착시를 하게 되냐면 엄매가 대세인가 봐 이렇게 착시를 하게 돼요. 수업을 엄매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화작은 수업을 하면 애들이 안 듣습니다. 엄매는 문법 수업을 하면 듣잖아요. 그래서 엄매 수업이 깔리는 거지 엄매가 대세여서 엄매 수업이 깔리는 게 아닙니다. 예비평가 문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평가 문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예비평가 문항이 나왔고 그 예비평가 문항에 보면 화작과 엄매 문제가 있어요. 그걸 풀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비평가 문항의 언어와 매체는 문항 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체의 첫 문항은 긴 보기에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보여주고 이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었습니다. 그게 매체 첫 문제였어요. 그게 어디 답이 똑똑 떨어집니까? 그게 화작 문제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어와 매체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언어와 매체를 하지 마시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답이 똑똑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를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화작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언어와 매체를 하겠다. 오케이입니다.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답이 똑똑 떨어지기 때문에는 아니라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시면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 하나 더 있군요. 올해 가치점 결과 과탐만 자연계라서 이런 건 좋더라고요. 의대반이니까 제가 PT 만들 때 그냥 이것만 하나 딱 하면 되더라고. 국어 수학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뀌잖아요, 내년에. 올해 수학과 표점 뭐 알면 뭐합니까? 내년에 바뀌는데 그냥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탐만 아시면 돼요. 근데 물원하고 이제 물투가 사고가 났죠. 물원하고 물투가 사고가 났는데 올해 6, 9월에 한 번씩 사고가 났어요. 물원 물투가. 그러니까 이 사고라는 건 50이 1컷이란 얘기야. 47이 100분이 92일 것 같아요. 한 문제 틀린 거거든요. 한 문제 틀렸는데 100분이 9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큰 사고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저런 게 났는데 여기서 내년에 이제 수능 과탐 과목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 수능 과탐 과목을 정하실 때 제일 나쁜 선택이 전년도 결과에 비추어 선택하는 거예요. 물원이 사고가 났으니까 물원은 피해. 이런 거. 지원이 표점이 높으니까 무조건 지원해. 뭐 이런 거. 그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의대는 그렇진 않긴 하지만 의대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의대는 전국의 의대 중에 6개 정도 되고요. 과탐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은 6개 정도 되고요. 그 6개 정도 대학 중에 4개 권역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권역에는 없습니다.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의대가 첫 번째, 두 번째 권역에는 없어요. 세 번째 권역에 하나 있고 나머지 다 네 번째 권역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분위가 중요한 거고 백분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백분위를 변환 표준 점수로 사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위권 의대는 표준 점수가 지구과학 표준 점수가 높아서 지구과학을 선택한다는 그 결론은 옳지 않다고요. 그는 백분위가 높으려면 어떻게 되냐? 변별이 잘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처럼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처럼 저렇게 1컷이 좀 낮고 이렇게 차곡차곡 애들이 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원 같은 경우는 아까 한 문제 틀렸는데 92가 돼버리면 백분위가 그러면 백분위에 2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문제 틀릴 때까지 2점짜리 하나 틀려도 아마 거의 같이 묶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이거는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차피 뭐 관계 없으시겠지만 6, 7, 8등급에 가면은 다 비슷해요. 앞단이 어떻게 되든 뒷단은 다 비슷하게 그냥 되는 구조라서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점수는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죠. 점수를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이 한 단계에서 이 단계의 점수로 올라가기 위해서 드는 시간이 수능적으로 2,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재학생은 저 2, 3개월을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게 5, 6개월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5, 6개월은 학원이나 인강을 바꾸는 시기예요. 이걸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래서 반년 정도 다니면 애가 학원 바꿔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바꿔서 여기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다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된다고.
왜 얘는 이때는 학원이 싫다고 안 하냐면요.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좋잖아요. 공부가 재밌어서 그래요. 이때는 자기 실력은 오른 것 같은데 점수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학원 갔다 와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윈터 갔다 와서 애가 집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대박이야. 진짜 잘 가르쳐.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니까요. 안타까워하셔야지. 네가 진짜 아는 게 없었구나. 아니 수업을 10개를 들었는데 그중에 3개가 아는 거고 7개가 모르는 거야. 그럼 애는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진짜 잘 가르친다 그래요. 그럼 진짜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10개 들으면 7개를 알고 3개를 모르는 것 같은데 점수는 똑같거든요. 그럼 저 선생님 실력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바꿔서 가요. 그럼 새 학원에 가서 딱 듣고 오면 애가 얘기할걸요. 진작에 여기를 갔어야지. 그리고 6개월 지나면 그럴 거예요. 딴 데 알아봐줘. 처음만 잘하는 거였어. 이제 2번 더 하면 졸업합니다. 그거 2번 더 하면 졸업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 동안 6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치고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요 길이가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갈수록 더 길어져요. 저 얘기는 최상위권이면 최상위권일수록 공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최상위권은 모르는 게 있어서 모르는 걸 찾아가면 수업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최상위권은 다 아는 건데 이게 진짜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저희의 이제 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제 다 뗐는데 새로운 거 해주는 선생님 없어요. 이 학원은. 그러면 우리 애가 최상위권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느 최상위권이 새로운 걸 찾아 헤맵니까? 최상위권이라는 거는 이미 다 한 것 중에서 중간중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멍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념인지 생각을 잘 해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이런 관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최상위권의 공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원도 저렇게 찾으시면 안 된다고요. 최상위권의 공부는 불완전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을 메워가는 거죠. 그게 최상위권의 학습이기 때문에 그 학습의 저런 패턴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고 겨울이 중요한 이유는 이 2, 3개월이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유일한 시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학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의 가장 큰 차이는요. 여름방학은 방학이 끝나면 애들이 개학했다는 인식을 하지만 겨울방학은 겨울방학이 끝나도 신학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애들은 방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2, 3개월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윈터의 의미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해서 몸에 배게 하는 게 윈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 진도 어떻게 빼고 이런 거 말씀하시겠지만 진도보다 저기에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